안녕하세요, 리틀학사입니다. 자, 오늘부터는 이 만성피로, 또 부신피로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알아볼 건데요. 이 지긋지긋한 피로,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출난 지구상에서 아주 좋은 영양제? 뭐 이런 거 없나? 이렇게 찾고 있진 않으신가요? 그런데 이 피로가 오는 원인에 따라 그 특출난 영양제는 누구나 다 같지 않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어떨 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, 또 피로의 원인부터 영양제의 구성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담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. 너무 피곤하고 자도 죽겠고 계속 졸립고 몸은 가라앉고 이럴 때 좀 무슨 약 좋은 거 없냐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증상은 뭐 5가지, 10가지, 20가지인데 챙겨 먹기는 힘드니까 그냥 1개 또는 많으면 2개 이렇게만 추천을 해달라고 하십니다. 참 이럴 때 제가 난감합니다. 만성피로라는 게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닌데 많은 분들이 약 하나로 나을 수 있겠다?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영양소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함량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제품에 이렇게 다 어떤 성분들이 넣었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양을 충족하기가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종합영양제 하나로 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건강해지고 에너지를 잘 만들려면 내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세포가 잘 먹고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. 그 활동이라는 게 바로 에너지 생산이라는 거죠. ATP라고 하는데 생명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에너지 생성에 있습니다. 만성피로의 대표적인 증상들, 그냥 처지고 힘없고 피곤하고 의욕 없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바로 내가 활동할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. 더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. 신차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. 처음 신차를 뽑을 때는 연비가 15km에 달아서 아주 잘 달립니다. 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운전할 맛도 좀 나죠. 관리 안 해도 큰 문제 없어요. 있어봤자 자잘한 것 뿐입니다. 근데 새 차라고 해서 관리를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엔진 오일 제때 안 갈아주고 필터 잘 안 갈아주고 그래 보세요. 새 차라도 지속적으로 점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연비도 계속 떨어지고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. 이때부터는 차주도 순간 움찔하면서 차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. 부랴부랴 정비소로 가서 이것저것 체크하죠. 근데 정비소 직원이 하는 말이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. 그러니까 무리하게 밟지 말고 기름칠 잘 해주시고 엔진오일 잘 그때그때 갈아주고 잘 타보라고 합니다. 자, 어떤 사람은 그 이후로 꾸준히 잘 실천해서 다시 연비도 잘 나오고 10년, 20년 잘 탑니다.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처음만 관리하는가 싶더니 다시 원래대로 무방기 상태로 방치합니다. 자,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하지 않는 차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. 수리비도 당연히 더 많이 들겠고요. 자동차도 관리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.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미션 오일 갈아야 되고 뭐 필터, 드럼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또 조합해서 또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차량 상태가 A급이 될 수도 있고 B급, C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결국 내 몸은 자동차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수많은 것들이 다 연계된 공장 같은 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. 그 안에서 뭐 수많은 과정들이 돌아가면서 또 수많은 물질이라든지 영양소들이 사용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몸은 많은 신호를 보내겠죠. 만성 피로도 이러한 하나의 몸의 신호입니다. 그만 나 좀 릴렉스하게 좀 쉬어라. 그렇게 피로를 계속 느끼게 해줌으로써 몸이 계속 보내는 신호인 거죠. 즉 어떤 스트레스나 일이나 어떤 과로 등부터 일단은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, 지방 등의 균형 있는 섭취도 또 엔진오일에 드는 첨가물처럼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 항산화 성분들의 영양소의 보충도 이 만성 피로에 있어서는 무척 필요한 일입니다.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차이는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
자, 지금 보이는 회로처럼 먹고 흡수하고 이용해서 배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잘 돌아가야 피로와 어떤 질병은 생기지가 않습니다. 따라서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에 이 5가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. 첫 번째, 잘 먹어야 됩니다. 이 말은 다시 말해 들어오는 원료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내가 어떤 식재료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잘 먹었으면 잘 흡수를 해야겠죠? 이때 나는 얼마나 잘 소화시키고 있는가?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런 다음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또 잘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. 세포 내로 이 잘 끌고 들어와서 에너지를 잘 만들려면 그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또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. 자, 네 번째, 잘 배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. 대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온 쓰레기의 처리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간의 대사, 해독 대사가 필요하고 항산화, 또 배변과 신장의 배설은 잘 되고 있는가? 자, 마지막으로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균형도 되게 중요한데요. 다양한 몸속의 어떤 대사 과정은 스트레스라든지 또 호르몬 및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쳐서 호르몬의 불균형은 또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이것들을 잘 돌아가게끔 해주면 건강뿐만 아니라 피로도 더 안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림은 제가 간단하게 그려놨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회로와 영양소들, 또 비타민, 호르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. 그래서 부분 그 상황에 따라 컨트롤해 가는 이 영양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 5가지의 과정에 맞는 다양한 영양소를 또 공급하고 그와 더불어 가장 기초적인 문제, 근본적인 식단의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만성 피로 예방에 가장 또 중요한 방법이겠죠. 자,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각 단계에 필요한 영양소 내지 영양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? 그만하자고? 왜 뒤 기나? 내가 썼지만 참 뒤에 되게 기네요. 그냥 2편에서 하죠. 2편에서 좋은 마음을 갖고 편하게 컷.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.